우리는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맞서 싸우자.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봅시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되는 노인에게 총을 3방을 쏩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죠.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작가이자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정호라고 합니다. 자, 돌아오시고 나서도 다시 독립군 무대를 만들어서 일제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중근과 싸우면 포로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의병부대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한 거죠. 저들은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어떻게 풀어줘? 또 하나는요, 당시 연해주의 독립운동 방향이 싸우기보다는 실력을 먼저 좀 키우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의병부대를 만들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12명의 동지를 모아서 단지 동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왼쪽 손가락 약지 한마디를 끊고 우리는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맞서 싸우자.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고 태극기에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걸 적게 되죠. 자, 그러면서 대동공보의 탐사원이 됩니다. 이 탐사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병부대를 모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일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일제의 만행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대동공보의 탐사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대동공보의 편집장이었던 이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봅시다. 이때 안중근 의사가 손들고 얘기해요. 내가 죽이겠어. 그래서 당시 대동공보의 발행인이었던 유전율로부터 총 3자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재형을 통해서 거사 자금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되죠. 혼자 가지는 않아요. 우덕순, 조두순 이 2명과 한 팀을 이루어서 하얼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얼빈이 러시아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동하라고 하는 10대의 어린 청년을 데리고 갔던 거죠. 가면서 이 3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모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TV가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신문에 놔도요 정말 사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흑백으로 나와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토 히로부미를 아는데 모르네. 2번째,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서 내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고민 끝에 그러면 하얼빈 전에 채가구라고 하는 역이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 하얼빈을 쓸 거다. 그러면 우덕순, 조덕선 너희는 채가구역에 있다가 거사를 해라. 만약 실패한다면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던 유동화를 돌려보냅니다. 너는 가. 왜냐면 어린 아이가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은 목숨을 내놓았지만 어린 유동화만큼은 살아야죠. 자, 채가구에 있던 2분 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얼굴에 뭔가 긴장감이 흘렀을 거고 이거를 수상하게 본 러시아 군인들이 그들을 감금시켜 놓습니다. 결국 채가구에서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안중근 의사는 알고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그리고 아침에 하얼빈역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이때 러시아 군인들이요, 일본인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동양인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큰 제재 없이 하얼빈역에 있는 찻집에 들어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 9시 20분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안중근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뛰었죠.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만약 이 거사가 실패한다면 어떡하지?
그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게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7m 앞까지 다가갑니다. 보니까요, 동양인들 여러 명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쭉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생각한 거예요. 러시아인은 절대 맞추면 안 된다. 러시아인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연해주에 사는 한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무조건 이토 히로부미만을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로 추정되는 노인에게 총을 3방을 쏩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죠. 가슴과 복부에 3발을 맞췄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만약 내가 맞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 혹시 모르니 주변에 있는 동양인 3명에게도 총을 쏘자. 그래서 각각 한 발씩 다 맞춥니다. 총 4명에게 총을 쏴서 맞히는 거예요. 이때 러시아인은 한 명도 안 맞았어요. 3발을 맞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고 30분 뒤에 목숨을 잃고 말죠. 자, 총을 쏜 안중근 의사는 꼬레아 우레를 외칩니다. 대한 만세!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죠. 자, 러시아는요, 자신들이 안중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안중근 의사를요,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에 있던 일본 총영사관에서 1차 조사를 받게 돼요. 이때 안중근 의사는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지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의 의거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 아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도 자살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는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훼손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다는 의미예요. 자, 안중근 의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는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이때 중국, 일본도 한국과 함께 대등한 관계에서 한중일이 서양 세력에 맞서야 한다. 이것이 동양 평화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깨트려 놓은 세계 평화를 해친 사람이기 때문에 처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외에도 14가지에 달하는 처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죄, 을사늑약을 체결한 죄, 우리 한국인들의 권리를 빼앗은 죄, 세계 평화를 해친 죄,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자, 일제는요, 처음에는요, 안중근 의사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지만 일제에 협력하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만주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세계 평화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너무나 말을 잘하고 또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는 곧바로 안중근의 재판을 비밀 재판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순으로 옮겨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때 안중근 의사가 신문하는 사진들 또는 재판장에 있는 사진들 초창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얼굴이 부어있거나 또는 어디 맞은 자국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깨끗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인들이 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 누구지? 안중근? 왜 죽였대? 아, 세계 평화를 깨트려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안중근 의사를 때리고 고문했다고 생각해봐요. 일제는 세계 여론의 비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안중근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6번의 재판을 비밀리에 연 거예요. 6번의 재판을 하면서요, 우리 측에서 러시아, 영국인, 우리 한국인 변호인단을 다 집어넣어서 변호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변호인단, 일본 변호인단만 쓰게 한 거예요.
일본 변호인단이 제대로 항변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안중근 의사도 일본인 변호인단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더 말 잘하는데요, 뭐.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셨지만 일제에 짜놓은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2월 14일 날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10시에 순국하시게 되시죠. 안중근 의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항소하지 못하죠. 본인도 할 생각이 없었고요. 이 편지를 썼던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조마리아 여사는 이 편지를 쓰고 아들이 못했던 일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시고요.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은 모두 다 독립운동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루지 못했던 동양평화, 세계평화 이것을 위해서요. 자, 또한 안중근 의사가 항소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죽을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신을 살려둘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내 삶을 기록해 놔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동의해서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 32년 동안 내 자신의 삶을 기록한 아는칠 역사를 쓰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동양평화를 쓰게 됩니다. 그게 동양평화론이에요. 그러나 일제는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죠. 책을 쓸 때까지 형을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형을 집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게 되죠. 순국하는 그 순간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보내신 수의를 입고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5분의 시간만 더 주시오. 아, 참 정말 장부세요.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일제에게 맞서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오지 못했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을 때 가족들이 시신을 돌려달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일제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독립운동의 구심점, 어떻게 되면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안중근 의사는 돌아가실 때 하얼빈 공원에 나의 시신을 묻어주고 나라를 되찾게 되면 나의 시신을 고국에 옮겨다오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두려웠던 일제는 지금까지도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놨는지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중국 땅이잖아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중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합의해서 와야 발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남과 북의 상태가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고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중국이 그래서 발굴을 해줘야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먼 길이겠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우리 서울에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효창공원은요, 김구호 선생님이 강복한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셔놓기 위한 국립묘지로 조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효창공원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묻혀 계시고 그 중에 삼의사의 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의 묘가 있고요. 맨 왼쪽에 안중근 의사의 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해가 없으니까 가묘, 그냥 무덤 터만 만들어 놓은 거죠. 김구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며 그곳에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독립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은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후손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친일파들, 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기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분이 계세요. 친일 인명사전을 쓰시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마지막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의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오는 일, 그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의 자손이라 해서 그들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는 아니잖아요. 구분 지어야 되겠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록해서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안중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단순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죽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었고 우리는 안중근 의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론은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의 가정, 또 조선 왕실의 마지막 모습도 봤고요. 또 안중근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살아가실 때마다 조금씩 한번 그래,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지, 안중근 의사 한 번 더 떠올리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해요. 고맙습니다.